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이 3월 31일 날 저녁에 드디어 완성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시행인데 3월 30일 저녁에 확정된 문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4월 1일 어느 창구로 가야 할까요?에서 간단하게 그 시중은행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좀 담았는데요. 그때 제가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소요 시간이 짧다. 그리고 금리가 가장 낮다. 왜냐하면 보증서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료를 부담하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5%만 부담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을 언급하면서 이 단점들 때문에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불합리한 이런 단점들 들이 모두 배제된 채 안이 나왔습니다. 최종안은 무슨 내용이냐면 1년 동안 1.5%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으로만, 즉 담보 제공 요청이 불가하다고 정확하게 문서가 박혀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분들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고 단기적으로 신용 등급이 높으신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의 간략한 상품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 앞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제 앞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영상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없이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자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고객을 평가해서 금리를 6.5%로 산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 실부담액이 1.5%가 되기 위해서는 5%는 누군가가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2차 보전 대출이라고 명칭이 정해진 거거든요. 이 대출의 장점은 일단 금리가 1.5%인데요. 보증서가 1.5%인데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고객 실부담하는 금리가 1.5%입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취급이 되면은요, 금리가 똑같이 1.5%지만은 보증 수수료가 만약에 0.5, 0.8이 있다면은요, 고객 실부담액은 예를 들어 보증료가 0.5%인 경우에는 실부담액이 2%로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보증 수수료가 0.8%다 하면은 실부담에는 2.3%가 되는 거겠죠. 근데 시중은행 2차 보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실부담액이 1.5%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대출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한도는 3천만 원까지고요. 대출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적용 기간도 1년인데요. 제가 앞 영상에서 이 초저금리 적용 기간이 은행들마다 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제가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보완이 돼가지고 초저금리 적용 기간도 1년 동안 유지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이 결정이 돼서 최종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5% 대출을 3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오고 요걸 1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 연장은 가능해요. 기한 연장은 가능한데 기한 연장하는 시점부터는 이자를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이자 보전
대출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아주 저금리 1.5%로 이제 1년 정도만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이 어떤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은행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명칭을 나이스 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은행의 신용등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히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은행의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5억 원 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이셔야 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기준도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언급도 이제 이 영상 뒤편으로 갈수록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두 번째랑 세 번째 요건은 이제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5억 이하시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신 분들은 은행에서는 시중은행에서는 소상공인이라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은행의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이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내 신용등급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몇 등급 되는지를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나이스 지킴이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나이스 지킴이에 들어가셔서 체험하기에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비회원으로 들어가시고 본인 인증을 해서 신용등급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앞 영상에서 어떻게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그 화면을 하나하나 다 이제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 영상으로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내는 등급이랑 은행의 신용등급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나이스 신용평가 등급을 내가 알아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면은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다른 그 평가기관을 몇 개를 받아서 거기에 평균을 해서 은행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기관들 중에서 가장 이제 신용등급을 조금 후하게, 그러니까 잘 주는 기관이 나이스 신용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굉장히 후하게 주기 때문에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3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은행의 신용등급은 상등급이 나오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3등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지 마시고요. 꼭 나이스 신용평가, 그러니까 나이스 지킴이에 들어가셔서 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내 신용등급이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으로 3등급이 나오신다 하시면은 이제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심사 의뢰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3등급 밑으로 뭐 4등급, 5등급이 나오신다 하시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나오시기는 힘듭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의 신용등급은 외부 평가기관 여러 개를 평균을 해서 신용평가 등급이 산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외부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다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의 거래 실적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한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본인의 소유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신용등급에 산출하는데 굉장한 요인,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은행에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채권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대출을 만약에 이분이 갚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 대출을 금을 회수할 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본인이 소유 부동산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그 개인 사업자의 신용 등급을 산출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소유 부동산이 있으시다 하시면은요, 절대적으로 유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가셔서, 즉,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의 주소 등을 잘 정리해 가셔가지고, 은행원들에게 잘 말해 주시는 거. 예, 그렇게 하시면은요, 신용등급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조건인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된 연 매출액, 이 연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럼 연 매출액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2019년도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에 나온 매출액도 괜찮고요. 아니면 최근 1년간의 매출 자료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아니다 하시면은 과거 3년간의 평균 매출액 중에 작은 금액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금액이 작게 나오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이 세 개 중에서 원하는 거 어떤 거를 쓰셔도 무방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치 매출 자료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3년치를 은행원에게 제출하시면 그 여부는 은행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되는데요. 자, 업종에 따라서 5인 미만이 꼭 아니셔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같은 경우에는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셔야 되고요. 그 외에 상기 이외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대출 대상자가 될까? 내가 대출 대상자가 해당이 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사실 은행원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스 신용평가를 했을 때 내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이시다 하고 내 매출액이 대략 감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일 수도 대략 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요건에 내가 해당이 된다 하시면은 심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요. 고민과 판단은 은행원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거는 대략 감으로 내가 해당이 될 것 같다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진구하셔서 심사를 의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접수하는 방식은 기업 인터넷 뱅킹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기업 인터넷 뱅킹으로 접수한다는 말은 기업 인터넷 뱅킹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기업 인터넷 뱅킹과 개인 인터넷 뱅킹 차이를 모르시는 개인 사업자분들도 사실은 많으세요. 제가 참고해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런데 일단은 기업 인터넷 뱅킹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아이디를 만드시고 이제 기업 인터넷 뱅킹으로 접수를 하시는 게 원칙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 까다롭고 이제 복잡해 보인다 하시면은요. 나는 절대 이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신청을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장 접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이런 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어떤 지점에 제출을 하면 좀 빨리 될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겠죠?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지점으로 가면, 어쨌든 이제 심사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를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일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심사하는데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되게 작은 점포에 가시면은 심사하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점포, 예를 들어, 은행에 갔더니, 한 10명 내외, 8명, 7명이서 은행 일을 하더라. 이런 지점에 가시면은 기업 심사가 가능한 인력이 한 명에도 2명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그런 데보다는 이제 1, 2층으로 나눠져 있고, 은행원들이 좀 많이 있는 지점, 큰 지점으로 가셔서 현장 접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3종
삼종 대출, 그러니까 시중은행 대출, 그 다음에 기업은행 대출, 그 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직접대출, 요 3종은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 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이 기한 연장은 가능한데요. 이자 지원은 1년만 가능하니까요. 1년이 지나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내가 저금리로 사용할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이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실 서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 준비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이랑 자택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시고, 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전 주소 포함돼서 준비하시고요. 다섯 번째, 금융거래 확인서 필요합니다. 자, 금융거래 확인서는 대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즉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고요. 대출이 있는 은행으로 가셔서 금융거래 확인서는 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지금 9번까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일단 6번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3개년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0년에 개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들 하시는데요. 2020년에 개업하신 분들도 이 대출을 취급이 가능하거든요. 단 2020년에 매출 자료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표준증명원이 나오시지 않는다면요. 매출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소득금액 증명원 필요한데요. 지금 2018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2019년 소득금액 증명원은 지금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국세 납세 증명서, 9번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요. 이제 체납액, 그러니까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서 9번까지는 홈택스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내역서, 즉 4대 보험 납부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준비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은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라는 거를 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들어가서 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세무사가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사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대 보험 납부 내역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화면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요. 인터넷 검색만 하시면, 그러니까 검색어를 4대 보험 납부 내역서 발급이라고 치시면은 요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이제 그걸 보고 직접 떼셔도 되고요. 아, 나 이런 거 떼는 거 인터넷으로 떼는 거 나 할 줄 몰라. 공인인증서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 전화번호 세 군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1577-1000번 아니면 1355 아니면 1350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은요. 팩스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